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썸 탈 때 답장 받을 수 있는 카톡 꿀팁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세상이 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는 첫인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어나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연애에서 연락의 기술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쉽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카톡이 바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첫 데이트 신청하는 카톡이죠. 어떻게 써도 다 어색한 것 같고 난 왜 이런 아이디어밖에 없지라는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호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첫 데이트 신청 카톡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짚어볼게요. 일리노이 대학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리네 로브로크 교수는 애매한 관계에서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할 때 보내는 메시지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합니다. 먼저 노브로크 교수는 248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한 후 현재 관심 있는 이성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어요. 그 중에는 상대방과 애매한 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메시지의 목적은 상대방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이나 길이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노브로크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취합하여 애매한 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작성한 메시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브로크 교수는 이들의 메시지에서 4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문제, 부자연스러움. 애매한 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쓸데없는 단어도 많았고 말도 반복적이었죠. 두 번째 문제, 딱딱함. 애매한 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딱딱한 표현을 썼어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려면 친근하게 해야 할 텐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히려 딱딱하고 정석적인 말이 나왔죠. 세 번째 문제, 불명확함. 애매한 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괜히 날씨나 일, 학업 같은 관계 이외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데이트 신청인지 만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냥 심심한 건지 의도가 불명확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할 노릇이죠. 네 번째 문제, 그냥 별로임. 노브로크 교수는 별도로 메시지 평가단을 모집하여 사람들이 작성한 데이트 신청 메시지가 마음에 드는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애매한 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쓴 메시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별로였어요. 이런 메시지로는 데이트 신청을 해도 성공 확률이 낮을 거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아니, 첫 데이트 신청 메시지는 왜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 건가요? 노브로크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맥락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은 정말 정보가 없는 상황이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바쁜지 안 바쁜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도무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워서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위협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답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 너 뭐 토요일에 하는 거 뭐 있어?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뭐라는 말이 2번 들어간 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뭔가 긴장했다는 티가 나죠.
또한 너, 뭐, 있어라는 말은 어감이 조금 딱딱한 느낌입니다. 친근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게다가 의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질문도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한번 고쳐볼까요? 두 번째 사례. 우리 토요일 저녁 영화 보러 갈까? 훨씬 낫죠? 문장도 자연스럽고 우리 갈까? 같은 말도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며 의도도 부담스럽지 않게 명확합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데이트 신청 메시지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한 번만 점검해서 훨씬 더 좋은 메시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연구에서 발견한 데이트 신청 메시지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한 번만 점검해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메시지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과도한 긴장과 자신감 하락이거든요. 게다가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이 없는 경우 메시지 작성이 더 어려워지고 스스로 메시지를 못 썼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신감이 더 하락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별로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결국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썸 탈 때 연애 성공률을 높이는 휴대폰 문자나 카톡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썸남 썸녀에게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을 보내올 거예요. 썸 탈 때 답장 받을 수 있는 카톡 꿀팁 6가지. 첫 번째, 특별하게 시작하기. 안녕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개성이나 매력을 드러내기 힘들며 잘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인사보다 특별한 말로 문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이미 한 번 만났던 적이 있는 사이라면 첫 만남 때의 기억을 떠올려 말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상대가 했던 이야기나 옷차림 등에서 소재를 찾으면 특별한 시작을 여는 동시에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철자 오류 피하기. 맞춤법 실수는 이성에 대한 호감도를 급락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맞춤법을 최대한 맞춰서 문자를 주고받고 흔하게 사용되는 비속어일지라도 친구 관계가 아닌 연인 전 단계에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답장은 한두 시간 텀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갖겠지만 바로 답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절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미국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아지스 안사리가 사회과학자와 함께 집필한 책 모던 로맨스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한두 시간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이 자신을 멋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것이다. 연애 외에도 열정을 쏟을 다른 일들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무관심으로 받아들여져서 관계가 발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칭찬하기. 상대를 칭찬하는 말을 하면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캐나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서 자사 메시지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말한 남성들의 경우 답장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 뒤를 이었고 좋다, 화려하다와 같은 칭찬도 뒤따라 높은 응답률을 자랑했어요. 다섯 번째, 질문하기. 뭐해? 라고 물은 다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거나 상대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혹은 아니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길게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상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사진 보내기. 문자나 메신저상으로 꽤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가끔 자신의 셀카를 보내는 것도 관계를 한층 가깝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셀카가 부담스럽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나 먹고 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며 이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썸 탈 때 답장 받을 수 있는 카톡 꿀팁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썸 탈 때 답장 받을 수 있는 카톡 꿀팁 6가지. 첫 번째, 특별하게 시작하기. 두 번째, 철자 오류 피하기. 세 번째, 답장은 1-2시간 텀으로. 네 번째, 칭찬하기. 다섯 번째, 질문하기. 여섯 번째, 사진 보내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